이 내일도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이런 책인데요. 윤석중 선생님의 90회 그 이제 생신을 맞이해서 후진들이 이제 그 동시 또 동화 이런 책을 꾸며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물론 그분의 이제 90회 생신 때문에 축하하는 의미로 이렇게 책을 냈는데, 그분에 대한 그 이제 글도 그분의 그 동시 동화 이런 거를 평가하는 그런 글도 후기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먼저 이분이 이제 이분에 대한 윤석중 문학과 인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뒤에 이렇게 다뤘는데요. 다 읽어드리지 못합니다. 전영률 동요의 심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제하의 그 글을 통해서 이런 얘기 머릿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녹아 흐르고 있는 율동감은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율격에 있다. 이 율격에는 우리나라 언어 미가 창조해낸 생동감이 띠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를 관습적으로 감각으로만 느껴지지만 이 땅에 처음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내 그것이 관습적 산물이요 동시에 관습적 특성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 운율이 있었는데 그걸 잘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윤석중은 우리나라 언어 미가 창조해낸 생동감을 작품화하는 작업에 있어서 성공한 시인이다. 그는 1920년대 초기에 이 생동감을 4-3조와 7-5조라는 정형률의 틀에다 집어넣는데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다. 이후에 이 두 가지 정형률적 형식은 196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근 40년간 한국 동요의 중요한 형식으로 정착하고 또 큰 맥을 이루게 된다. 이 땅의 동요 작가들이나 아동문학가들이 그를 한국 동요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데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그 까닭의 한 가지를 필자는 바로 이 문맥에서 묻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노래에 흘러내리고 있는 율격은 시조에서 4-3조, 민요에서 7-5조, 가사에서 4-4조로 나타난다. 윤석중은 시조와 민요가 지니고 있는 율격에서 그 전통적인 생동감을 뽑아낸 윤석중 동요의 기본 리듬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조와 민요는 결코 밝은 정서만을 노래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윤석중은 그의 동요의 전통적인 생동감을 뽑았으되 그 기본 리듬을 밝은 정서와 상관시킨다. 이것이 윤석중 운문의 특징이며 아울러 그것에 의해 이룩된 문화사적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어려서 살아온 나라의 분위기와 침울한 정서, 이것을 작품에서 이기고 올라선 공로가 여기에 나타난다. 밝은 희망은 그의 작품 속에 들어있는 나라 사랑의 씨앗이다. 윤석중 작품에 나타난 동요 속의 씨앗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 즈음에 새싹으로 자라 퍼진다. 그것은 그의 동요를 읽는 모두에게 희망이고 기대이며 이상이었다. 그 즈음의 동요는 구절마다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라고 북돋고 격려하고 있다. 실제로 1940년 이후 후반기에 작품은 새 나라의 어린이를 위한 노래였다. 그것이 그의 작품을 통해 이룩한 민족의 기여다. 그래서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건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참 자주 불렀던 그런 동요였죠. 근데 바로 이분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분이 썼던 그 동시가 동요가 돼가지고 불렀던 그런 것들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새나라 어린이죠.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장구력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나라의 어린이는 서로 돕습니다. 욕심정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나라의 어린이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서로 믿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나라의 어린이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정답게들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새나라의 어린이는 몸이 튼튼합니다. 무럭무럭 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불렀죠. 졸업식 노래도 우리 초등학교 졸업식 노래도 이 노래 부른 것 같습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시는 이께 꽃다발 하나름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하며 우리는 언니 뒤를 따르렵니다.
자리 끄라우드라 정등교시라.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얼른 자라서 새 나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들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 또 하나는 1948년 작품입니다만 어린이날마다 부른 노래.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런 이 동시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1945년 작품 하나는 이제 먼 길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려고 보고 자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자고. 이런 소도 있습니다. 1962년 작품인데요. 암만 배가 고파도 느릿느릿 먹는 소. 비가 쏟아질 때도 느릿느릿 걷는 소. 기쁜 일이 있어도 한참 있다 웃는 소. 슬픈 일이 있어도 한참 있다 웃는 소라고 하는 그런 동시가 있죠. 참 어떻게 보면 재미나기도 하고 또 깊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시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90회 생신에 참가했던 그 동시들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동화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게 차례에 나와 있는 걸 소개하면은 바람 떠안기 권영상, 애기똥 풀꽃처럼 권영세, 잠은 권오상, 모래알 하나 김구연, 울타리의 코스모스 김동국, 노래하는 개구리 김상진, 반딧불이 김소운, 아버지와 바다 김숙분, 한반도 그림 김왕기, 아기 참새 김원석, 꽃씨의 새엄마 김자연, 할아버지 나무 김종두, 다 같은 거란다 김종상, 가을향기 김종영, 직계 김진광, 겨울산에 오르다 노오노, 햇빛도 타나보다 문삼석, 처음엔 누구나 민현숙, 외식하는 날 박경종, 꽃은 박도순, 방기차에서 박유석, 책가방 박일, 이 찬란한 실록 박홍근, 북의 아이 박화목, 아은송이 카네이션 서은용, 가뭄 송광세, 샘 손동현, 눈과 눈 송연식, 감자 먹고 껍질은 신현득, 목련 신현배, 노래 할아버지 어효선, 하늘과 바다 엄기원, 나는 산이 좋습니다 오순택, 맨발로 걷기 오은영, 아기신 유경한, 눈 온 아침 이상교, 저녁별 이중관, 하늘길 이창근, 고추잠자리 임교순, 바람의 발자국 전원범, 흐린 날의 창밖을 보자 정구성, 돌개바람에서 정두리, 언니 생각 최만조, 야무진 돌 하나 최춘해, 공중전화기 하청호, 말 한명순, 백두산 황베드로. 이런 분들이 이제 동시를 이렇게 써주셨고요. 동화도 이제 몇 편이 있는데요. 할미꽃 강정규, 얼굴만큼 큰 귀걸이 김상삼, 못난이 굴밤 가랑이 김여울, 어느 달팽이 안태는 김은숙, 날마다 좋은 햇님, 날마다 좋은 달님 자환, 뻐꾸기 할머니 김학선, 엄마의 꿈 목계선, 우리는 친구 박민호, 매향리 이야기 박상재, 유리의 비밀 박운택, 오리발이 된 손수건 백천, 선물 백성자, 낙타의 자랑거리 선안나, 눈먼 애벌레 소중애, 제비꽃이 부르는 노래 송재찬, 달밤 신지식, 엄마의 졸업식 신충행, 성국이와 자동문 문수천, 사자개 삽살이 이가을, 꽃밭을 데려온 아이 이규희, 어머니와 선인장 이동열, 날아가는 호랑이 장문식, 선생님과 수양딸 장태범, 보리밥과 수희 아저씨 조대현, 큰일 났어요 최영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평론을 이렇게 유경환 씨가 써주셨고요. 노래 나그네 윤석중에 대해서 정원식 씨가 썼고요. 윤석중 연보에 대해서 된 뒤에 싣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동화 구연의 코너를 이제 하나 마련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지금 이제 하나를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자환 씨가 든 날마다 날마다 좋은 해님, 날마다 날마다 좋은 달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책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산속에 혼자 살았어요. 산속에 맑은 물과 맑은 바람을 마시며 살아서 그런지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건강하였답니다. 할아버지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산은 숲을 품고 숲은 나무를 품고 나무는 새둥지를 품고 새둥지는 새를 품고 할아버지가 노래를 부르면 지나가던 흰구름이 조용히 걸음을 멈추곤 들었답니다. 새는 노래로 온 산을 품고 바람도 그러했고 골짜기도 흐르는 물 나무 들풀노루 산토끼 멧돼지 같은 산짐승들 대솔새나 멧새 산비둘기 같은 산새들도 모두 할아버지 노래 듣기를 좋아했어요. 내가 너희들 보는 재미로 산단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보기 좋아서 할아버지는 틈만 나면 시를 짓고 노래를 만들어 불렀답니다. 할아버지는 산속의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매일매일 일과였답니다. 오늘도 할아버지는 오두막주위로 모여든 새들에게 모이를 뿌려주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대요. 새들이 모이 쪼이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데 뒷난에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늘은 노랫소리가 아니라 울음소리였답니다. 저 녀석이 할아버지는 뒤란로로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참매미가 삼감나무 가지를 보듬고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할아버지가 묻자 매미는 울음을 뚝 그쳤지만 아무도 어깨를 흐득흐득 아직도 어깨를 흐득흐득하며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는데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였습니다. 내 친구 유지가 내 유지 이 매미가 왜 그에게도 무슨 일이 생겼느냐? 숲을 떠났어요. 도해지로 가 살고 싶다고 만날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아침 일찍 그랬구나. 할아버지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잠시 스쳤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쭉 돼 있는데요. 이제 동화 구연 때 이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이 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 좋아했던 우리 동요 집을 많이 썼던 윤석중 선생님의 이런 그 90회 생신을 맞이해서 여러 시인과 작가들이 이렇게 뜻을 모아서 좋은